그래서 이 음식으로 내 몸에서 염증이 유발이 되는데 나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특히나 암 환자분들은 암세포 자체가 염증이 계속 빈번해지면서 이게 암이 진행성으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염증을 제어를 하는 건 암의 회복과 치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매일 날마다 먹는 음식이 나에게 염증으로 작용하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천인제한의원 박우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IgG 지연성 음식 면역 알러지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 주목해 주세요. 유방암 환자분의 케이스인데요. 그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IgG 검사를 왜 해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지연성 푸드체크 IgG 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검사는 우리 몸의 그 면역 반응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뮤노글로불린 G예요. 우리가 보통 알러지라고 하면 나 새우 먹었는데 바로 뒤집어지고 막 가려워요. 요런 거는 IgE예요. IgE. 이 IgE 면역 항체는, 면역 항원 항체 반응은 이 면역 글로불린이 우리 인체에서 실은 소수예요. 조금 있어요. 근데 면역 반응이 굉장히 바로 나타나고 또 심하게 가려움증이든 아니면 호흡곤란이든 이렇게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다 해요. 그리고 그 검사를 다 하셨고 경험이 있으면 알고 계세요. 그런데 IgG는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바로 나타나지 않고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지연성 면역 알러지 검사, 이 음식에 대해서 내가 이걸 못 참겠어. 나 이 음식이 나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데 내 몸에서 장에서 설사를 하거나 소화기에서 염증을 유발해서 증상으로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이상은 갑상선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는 내 눈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구내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먹은 것과 내 몸의 조직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피부염이나 소화기 증상 아니면 실은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지연성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차를 거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몸의 면역 글로불린 중에서 IgG가 제일 많아요. 그럼 우리 몸의 항원 항체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 반응은 IgG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음식 검사를 해서 뭘 보자는 거죠? 궁금하시잖아요. 이거는 한국인용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222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건 너무 많으니까 한국인이 좀 즐겨 먹는 것으로 90가지 음식을 골라서 나눠서 이 음식의 염증 반응을 클래스를 4단계로 해서 만든 검사예요. 그래서 클래스 3가 내 몸에서 가장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 클래스 2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거, 클래스 1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거, 클래스 0은 거의 염증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0은 날마다 먹어도 되는 음식, 클래스 1은 가끔 먹어도 되는 음식, 클래스 2랑 3은 완전히 식단에서 배제해야 될 정도로 내 몸에서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 내 몸에서 염증이 유발이 되는데 나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특히나 암 환자분들은 암세포 자체가 염증이 계속 빈번해지면서 이게 암이 진행성으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염증을 제어를 하는 건
암의 회복과 치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매일 날마다 먹는 음식이 나에게 염증으로 작용하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반응도 IgE처럼 격렬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염증이 쌓여서 때가 되면 드러나요. 재발 같은 걸로. 그럼 이거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검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검사를 저도 처음에 이런 검사가 있다. 처음에 의사 친구들이랑 뭐 건강 관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가 있대. 그래? 되게 좋은 검사인데? 그럼 해볼까? 하고 친구들하고 다 했어요. 다 하고 봤더니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면역 상태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걸로 나오는 게 거의 안 나왔어요. 파인애플, 아몬드 이 정도? 기억나는 게 그 정도니까 제가 먹어도 되는 음식은 너무 많았고 내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게 건강 상태 정도? 이 정도로만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환자분들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 음식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이걸 검사를 가끔 해보고 저도 딱히 권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검사에 대한 어떤 뚜렷한 확신이 없어서. 근데 그 계기는 사실 저는 제가 좀 몸으로 배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사를 계속 끊이지 않고 해서 이게 계기가 돼서 이 검사를 다시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날마다 좋은 약을 먹고 있고 강력한 항산화제와 항염증이 되는 약을 날마다 2년, 3년을 연이어서 먹고 있는 내가 날마다 설사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여서 이걸 유발하는 거는 음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했더니 제가 날마다 먹는 계란과 소고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어느 날 설사를 계속해서 이 검사를 했더니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먹을 게 유제품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계란도 다 나오고 밀가루 당연히 다 나오고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칸디다균 이런 거 나오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죠. 그러면서 그 계란과 소고기를 끊고 그 뒤로는 이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걸 알게 돼서 조금 치료가 안 되는 환자분들은 이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계기가 됐던 게 우리 그 혈액암 환자분이 안 나와서 당연히 혈소판 감소증은 당연히 났는데 안 나와서 음식에서 항원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핵심적으로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를 알게 돼서 그 뒤로부터는 진짜 모든 암 환자 필수 검사, 그리고 자가면역 환자 필수 검사,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도 내가 정말 건강한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이게 적게 나오면 난 진짜 건강한 거예요.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좀 많이 나왔다. 이 케이스가 아버님이 전립선암이니까 아드님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시는 걸 보고 아드님이 하시고서는 아드님이 병이 없는데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시고 너무 좋아지신 걸 경험을 하시고, 그래서 이 검사를 쭉 했더니 암 환자분들, 자가면역 환자분들은 정말 많이 나오세요. 건강할수록 정말 적게 나오세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우리 유방암 환자분이 정말 엄청나게 염증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 아세요? 제가 책에서 배운 걸, 머리로 배운 걸 이 현실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냐면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은요, 인슐린 저항성에 따라서 그 암이 가속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암이 커지고 악화되는 암이거든요. 그 말은 유방암, 전립선암은 탄수화물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을까? 정말 이분이 먹을 수 있는 거는요, 고기랑 생선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곡류 탄수화물이죠. 가장 주된 탄수화물의 공급처가 곡류잖아요. 곡류 거의 다 나오셨어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과일과 야채, 걔도 탄수화물이거든요. 다 나오셨어요. 안 나온 거요? 단백질, 고기랑 생선이랑 얘들만 연두색이에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나오셨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에 원래 유방암이 많이 반응을 하는데 특히 이분은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다 빨개요. 이게 천면이 곡류와 견과류인데요. 빨간색 먹으면 안 된다, 주황색 먹으면 안 된다, 파란색 가끔 한번 먹는 거 날마다 먹으면 안 돼요. 가끔 먹어도 되는 걸로는 볼이 나오셨고, 이 염증 반응도 보통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엄청 높게 나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일상에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야채 위주로 먹으면 내가 먹는 게 다 염증으로 계속 유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수술하시고 얼마 안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수술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망정이지. 시간이 지나봐요. 시간이 지나면 이 염증이 몸에서 어떻게 될까요? 염증의 환경이 되면 이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염증 환경이 되면 암세포가 너무너무 자라기 좋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짤없이 재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이거를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걸 통해서 이제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좀 인지를 좀 시켜드리면서, 저희 유방암 환자분이 이분 말고 다른 분도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예후가 양호하신 분은 이만큼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좀 활동성이 있는 유방암이다 싶으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발 방지 수술하시고 환자분들이 그냥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든 면역 관리를 하든 이런 거 다 하셔야겠죠. 근데 이 검사는 진짜 기본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곡류가 뭔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과일과 야채가 뭔지, 그리고 나에게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내 몸에 좋은 단백질은 뭔지, 이걸 좀 알고 이걸 실천을 하실 때 컨디션이 달라지십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 이제 이걸 지키고서 환자분들이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반응이 다 좋아요. 그리고 저도 저를 돌이켜 보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집에서 가스가 너무 차서 정말 내가 별명이 방구쟁이 뽕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집에서 진짜 그랬던 내가 사라졌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네. 그러고 보니 내가 그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네.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환자분들이 다 속이 편하대요. 진짜 속이 다 편하다. 이게 공통적이고, 가스가 안 찬다, 덜 찬다, 확실히 달라졌다, 이 반응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유방암 환자분이신데 내가 맨날 가스 차고 속이 불편하다, 꼭 보셔야 돼요. 진짜 저는 유방암 암 환자분들은 이 검사를 진짜 꼭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보시면 요 밑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요거 연두색이에요. 고기 먹을 수 있고, 생선, 멸치, 고등어, 청어, 참치, 연어, 대구, 광어, 장어, 오징어 쭉. 그리고 이 생선에서는요, 해산물 중에서는 제가 환자분들 많은 분들을 보면서 좀 패턴을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꽤 그래도 종종 나오는 게 이 굴하고 홍합이 다른 생선들보다는 조금 빈도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유제품하고 계란, 콩 엄청 나와요. 그래서 두유를 건강식으로 드시는 분도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유 되게 혈당 많이 높이거든요. 두유 단 음식이에요. 유방암 환자들이 두유를 먹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콩대도 엄청 높게 나왔어요. 맞아요. 콩, 에스트로겐 이러면서 안 드시는 분도 있죠. 아시는 분들은, 유방암 환자분 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자, 곡류, 견과류 엄청 나왔고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먹을 걸 아는 게 어디예요? 생선과 고기는 안전하더라고요. 정말 의외죠.
다 환자분들도 제가 얘기를 하면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세요. 왠지 굉장히 염증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면 고기 나오신 분은 거의 정말 보기 어려워요. 정말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진짜 어떡합니까? 배추, 김치, 대한민국의 한국인의 김치, 배추가 이렇게 높게 염증으로 나오는데 밥하고 배추 먹을 텐데 기본적으로. 네, 고추 나왔고 시원하고 청량한 오이조차도 염증 유발로 나와요. 당근도 엄청 높게 나오시고 뭐 야채들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과일도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와, 먹을 과일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가끔 먹어도 되는 거 바나나랑 올리브 요 정도 나왔지. 나머지는 다 염증. 그러니까 이게 포도당, 과당 얘가 들어오면 내 몸에서 인슐린이 폭주하고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탄수화물과 이 과당이 단맛 나는 애들이 이렇게 안 좋다. 이걸 진짜 머리로만 봤다가 이 환자분들 통해서 이렇게 몸으로 배워요. 마늘도 나왔어요. 마늘도 너무 높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커피는 안 나왔고요. 아까 올리브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먹어도 되는 걸로. 정말 신기한 게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있어요. 아침마다 사람들 커피 먹죠. 전 세계인들이 커피 먹죠. 제가 이거 환자 이분들 거 보면서 커피 나오는 거 못 봤어요. 커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IgG가 거의 안 나와요. 면역 반응에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올리브도 잘 안 나와요. 올리브도 그래도 완전히 주황색, 빨간색은 안 나오셨잖아요. 주황색, 빨간색으로 올리브가 나오는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커피, 올리브, 쌀도 이 암 환자분들은 쌀이 가끔 나와요. 유방암 환자분, 전립선암 환자분 이런 분들이 쌀이 가끔 나오고 또는 당뇨 유전력 있는 분들 제가 쌀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웬만해선 쌀이 잘 안 나와요. 실은 고기랑 쌀 이런 거, 올리브, 커피 이게 전 세계인들이 거의 주식으로 먹거나 기본 요리에 빠짐없이 들어가거나 아주 장구한 역사 기간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들은 결국은 안전하니까 먹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보면 볼수록 너무 이게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보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유방암 환자분들이 꼭 이 검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탄수화물, 당류, 포도당 이런 거는 유방암 환자분들한테는 안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기는 건강에 좋습니다. 염증 반응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요. 얼른 오세요. 이 검사가 지금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IgE는 하지만 IgG는 안 해요. IgG를 이 검사를 하는 곳은 대부분 웰니스 센터, 기능의학병원. 내가 좀 더 장수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실은 얘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임상을 하다 보니 치료할 때 이거를 모르면 치료가 막혀요. 우리 분명히 치료가 잘 되던 분인데 안 돼. 또는 이 질환은 이걸로 나아야 되는데 안 돼. 여기서 답이 있었어요. 여기서. 저의 뭔가 10년 묵은 난제가 풀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IgG가 우리 몸에서 가장 수가 많아요. IgG가. 우리 몸의 면역 반응, 면역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 IgG 시스템을 모르고는 면역에 대해서 논하지 말란데 이 검사가 너무 보편화되지 않아 있는 거예요. 새로운 발견이죠. 저는 이건 진짜 암 환자, 자가면역 환자 진짜 다 봐야 되는구나. 특히 식단 중요한 당뇨 환자분들. 저는 이 그룹은 정말 꼭 필수라고 봐요. 정말. 그래서 오늘 제 유방암 환자분들 IgG를 좀 소개를 드렸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기능의학병원이나 웰니스 센터 이런 데서 하고 또 이렇게 저처럼 음식에 진심인 그리고 치료를 좀 더 결과와 이런 데이터를 쌓으면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한의사 원장님들도 이 검사를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한의원을 좀 찾아보시고 이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해보세요. IgG 검사는 정말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검사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치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완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친구이자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는데 이 음식이 나에게 염증을 유발한다? 나는 또 날마다 내가 좋다고 판단해서 먹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나에게 염증을 유발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피를 뽑아서 이 90가지 음식이랑 다 항원항체 반응을 내 피랑 다 해보아서 결과가 나오는 염증 유발 음식은 피하시는 거. 이건 검사 안 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세요. 네,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방암 환자분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